있습니다. 예, 경기 남양주월 김한정 의원입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전공의 파업, 또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응급실, 중환자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있는 기업이들은 주로 이제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상급병원에서 하는데 주로 좀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 휴진을 일부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의료 차질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비상진료 체계를 지금 가동을 시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위 그 입원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진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그걸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응급실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오고 일반 좀 경증 환자들은 낮은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나 또는 동네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낮은 단계의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을 이송이라 그러는데 이송을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높은 약 30% 평상시보다는 30% 정도 더 수가를 가산해 줌을 해서 의료 체계가 그런 식으로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평상시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고 또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전공의 협의회에서 현장 복귀를 안 하고 파업 강행하기로 결의가 됐죠. 네,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 중에 다수는 파업 중단을 원했는데 2차 투표로 가면서 뒤집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관련 내용을 좀 들은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1차 투표에서는 파업 지속에 필요한 투표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2차, 3차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또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파업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지금 아주 걱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많이 물러섰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서로 협의를 하자. 일방적인 정책 추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파가 주도하는 파업 위주의 그리고 진료도 거부하겠다라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파업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 행동 또는 집단 휴진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진작에 선언도 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걸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을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한 적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의 정부 때 의약분업 정책 때문에 의사 병원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5차례에 걸친 전국적 휴진, 진료 포기, 아주 강한 그런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 의약분업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다 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죠? 네. 공공의료는 확충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수 또 지역 강화 문제 이런 데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셨죠? 네. 지금 그 부분에서 몇 가지 국민들도 잘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사실관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의료계부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료계에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논의도 물론 하지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지표상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의사 수의 절대적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방과 또 이 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 그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목표를 같이 설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외에 각 분야별로 봤을 때 몇몇 분야들은 전문 분야가 예컨대 산부인과라든지 외상외과라든지 감염외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메워야 된다는 것을 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정부나 의료계가 동의를 하다면 그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같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협하고 만났을 때도 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서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고 전공의 지도부하고도 처음에 만나서 그게 됐을 때 또 같이 합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합의안을 가지고 내부로 돌아가면 내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또 집단 휴진이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부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그 결론과 그 내부로 가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척 곤혹스러운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단지 수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도 같이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합리적 중재안마저도 거부하고 대화 자체도 거부하고 사실상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정상적인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이런 행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강경 일변도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일단 멈추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합심해서 대처하자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고 많은 의료계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의료계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 법의 선을 넘어서는 예컨대 집단 휴진을 계속해서 국민들과 특히 환자들이 위험해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월 7일 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 거부 이런 행동이 예고되고 있죠.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누가 끌고 있습니까? 이 뭐 특정인을 제가 그만하기 좀 그렇으면 최대집 회장이 좀 그 회장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왜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소위 거기서 말하는 이제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의대 설립 반대, 그리고 의사수 정원 반대, 의사수를 확충한 것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또 반대, 그리고 지금 한의기에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첩약을 급여하는 건강보험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그 네 가지가 주된 자기들 집단 행동의 명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또 건설적인 대안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협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환자들을 볼모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어떤 경우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잠깐 저 화면 좀 보시죠. 화면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이분이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고 있다는 최대집 회장입니다. 토론회장에서 보이는 저분의 행태가 의사 맞습니까? 정책 개선, 정책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을 무슨 탄핵 무효다. 야당의 정치인과 사진 찍고 공동 성명 발표하고 야당의 전 대표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전광훈이에요. 대한민국 공공의료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에 불과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료진을 천선동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지금 오늘 사태를까지 오는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의사협회에서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좀 더 넓은 그 관점에서 환자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대화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만날 때마다 그 점을 강조해서 서로가 그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 개혁을 위해서 또 의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야당을 찾아가서 정부를 비방을 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문점 선언이 쇼라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북폭을 하라고 그러고 무슨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횡포와 난동을 부르는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결과로 오늘날의 이런 의료진과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대다수의 지금 의사분들은 진료를 볼모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상하고 요거를 관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우 선동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무력에 대처해 왔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의료와 관련된 의료 정책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의사 표명이 있거나 또 저희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해올 때는 항상 성의껏 대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비의료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크게 나서서 뭐 왈가왈부하기가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때로는 무척 안타깝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몇 번 촉구했고 요즘 와서는 또 조금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같은 목사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창피하고 출신도 그분이 진짜 정식으로 목사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지금 의문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방역을 망치고 정부 선동 정치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공공의 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렇게 지금 방역 전선에서 의료진들이 말 못할 고생을 하면서도 묵묵히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료 거부를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를 저는 망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의 적에 가까운 행태를 저지르고 의료계에서 제2의 정광훈 같은 그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있을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물론 의료복지에 대한 또 이런 주무장관이시지만 관계부처 또 경찰 그다음에 또 다른 행정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엄정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해왔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인내심과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온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역 전선의 승리는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 방역을 무시하고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고 공공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대구에서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네, 최근 무슨 제일교회 말고 무슨 교회입니까? 그것도 대구 사랑교회입니다. 대구도 사랑교회. 거기 지금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왔는데 다 대부분이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연관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예, 한 30명이 어제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와서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정확한 경로는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협력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방역을 해방하고 함부로 하고 또 무시하는 속에서 예,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2월 3월 달에 전개되었던 대구 경북 사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대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아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또 대구 외의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방역 준칙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코로나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들을 같이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그 발견을 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 만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15일, 그 8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그 행태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에 협조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역 당국의 어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 방역 역학조사에서 아주 그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계속적인 방역망이 뚫혀 나가는 그런 위험한 사례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종교적인 그 지식에 의해서 방역 여부가 또는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특성 또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과 합심을 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좀 안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구 출신의 존경하는 조혜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